홍강이 네가 땅을 알아볼 때 있잖아. 너 완전히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석 이야기를 해줄 때 먹혀 들어가지를 않을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알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땅의 생명 5가지라고 저 랜동이 예전부터 외치던 게 있습니다. 제 경험상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실패도 하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어,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용도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용어를 모릅니다. 땅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자, 용도 지역. 지금은 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강의 주제이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요. 아주 핵심으로만. 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비도시 지역의 땅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 지역 이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21개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뭐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뭐 녹지, 관리지, 농림지, 자연환경 보전지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홍강아, 네가 투자해야 되는 건 어떤 용도 지역이냐면 자,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라는 이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계획관리. 알았지? 도시 지역에서는 뭐냐면 자연 녹지야. 알았지? 근데 거기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리스크를 동반한 극대화된 수익을 바라본다면 이제 자연 녹지 바로 밑에 있는 생산 녹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비도시 지역, 네가 말한 이제 연천이나 뭐 이런 데 땅은 대부분은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돼. 소위 말하는 시골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계획 관리야. 알았지? 근데 좀 더 공격적이고 하이 리스크를 본다면 계획 관리 밑에인 생산 관리까지도 봐줘. 알았지? 기억해라.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도시 지역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알았지? 그 이외에 용도 지역이 서류를 떼봤는데 농림 지역이다. 뭐 자연환경 보전지다. 이러면은 반드시 나한테 들고 와야 된다. 알겠지? 큰일 난다. 자, 그리고 입지. 입지 분석은 네가 어려울 거야. 입지 분석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환경 분석과 미래 환경 분석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기피 시설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미래 환경 분석은 3번에 있는 개발 호재랑 엮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네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입지. 네가 생각했을 때 그 연천 전국에서도 전국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입지가 있을 거잖아. 뭐 읍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서 과연 내가 지금 알아보는 땅까지 자동차로 어떻게 접근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네가 알아보는 땅 주변의 가장 메인 도로, 그 메인 도로는 어떤 서울 쪽이라든가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연결되는 파주랑 연결되는 그 메인 도로에서 내 땅까지 어떻게 거리감, 그리고 시간적 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입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알겠지? 그리고 이제 미래환경 분석을 할 때 개발 호재랑 연관을 해야 되는데 개발 호재는 이미 네가 인터넷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어. 근데 알 수는 있지만 그 개발 호재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거품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야. 왜냐? 그 개발 호재를 가지고 기획 영업사원들은 블로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포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에 의존을 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땅은 개발 호재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땅 자체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야 돼. 매우 난데 그 주변에 개발 호재마저도 있다라면 보너스고 양력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 근데 90%의 나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개발 호재 때문에 이 땅을 알아봐. 거꾸로 간다라는 것이. 나도 처음에 그랬어. 완전 햇병아리 시절 때 그랬거든. 그랬더니 지금까지 돈이 물려 있는 거야.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고수들은 그렇게 움직여. 그럼 네가 지금 연천 쪽에 그 땅을 알아볼 때 개발 호재는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거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4번 굉장히 중요하다. 규제라는 건데 네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거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 거 막 들어봤지? 네가 알아보는 연천 쪽에는 군대
우리는 또 장교 출신이라 군대에 이게 굉장히 호의적인데, 군사보호구역 뭐 이런 거, 군사 뭐 제한시설 보호구역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이런 게 다 규제야. 땅에 있어서는 규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해. 규제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럼 네가 알아보는 땅에 있어서 규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지. 이거 규제는 어떤 거랑 연관을 해야 되냐면, 네가 나중에 이 땅을 팔고 나올 때 매도 전략, 출구 전략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네 땅을 추후에 누군가가 사줄 그 누군가는 이 규제 때문에 네 땅을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고, 네 땅을 진짜 노른자 엑기스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 지목. 너는 아마 지목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거야. 땅을 논이니 산이니 밭이니 뭐 또랑 국어니 학교니 공장이니 창고니 이런 거. 그치? 아마 이것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이 지목은 크게 중요치는 않아. 근데 내가 앞에 크게라고 강조를 했지. 그건 뭐냐면, 실제는 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뽑아내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려면 지목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너처럼 이제 처음 투자고 땅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지목은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 어. 그러니까 지목은 크게 네가 알아보는 건 대부분이 농지, 전, 답, 과수원 아니면은 뭐 대지, 건물이 지어져 있던 걸 대지라고 그러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대지라고 그러고, 건물이 예전에 지어져 있었고 지금 없으면 나대지라 그래. 그래도 서류에는 다 대자라고 표시는 돼. 지목은 추후에 네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개발 행위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사업용 토지로 변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잊어버려. 알겠지? 자,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지목. 자,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땅은 다 서류가 있거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용도지역 확인할 수가 있어. 규제 확인할 수 있고 지목 확인할 수가 있어. 2번, 3번은 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2번, 3번이 바로 전문가의 영역이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다섯 가지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야, 가격. 6번을 가격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세가 있을 것이고 호가도 있을 것이고 금매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격의 종류는 존재를 하는데, 네가 평생의 전생에 나라를 구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시세 대비 엄청 급매물을 네가 하늘이 도와줘서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시세를 만날 거야. 그리고 정말 소수, 네, 거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높은 기획 부동산의 물건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거는 너한테 달렸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더 풀어나가면요. 투자 목적으로 땅을 검토할 때 중요 사항들이 있어요. 앞의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의 파트로서 다시 분류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추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 예상 기간은 얼마 되나 생각을 해야 돼요. 홍강이 네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알아보는데, 자, 시세 차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검토를 하는 거잖아. 그럼 너 지금 이 땅에 대해서 투자 예상 기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투자 기간에 따른 매입하는 땅의 구성 요소가 달라져. 자동차도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를 하지. 몇 cc나에 따라서 틀리고, 자동차의 크기, 뭐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가 있잖아. 패밀리카냐, 스포츠카 용도냐, 용도 면에서도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치? 휘발유차냐, 경유차냐,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것이고, 하이브리드냐 달라질 것이고, 땅은 그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아. 아까 언급했던 용도 지역의 종류, 지목, 그리고 도로의 조건, 땅의 모양, 땅의 분할 가능성,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 배수로 조건, 남향이냐, 뭐 이런 여부, 주변 땅들과의 뭐 교환 가능성, 합병 가능성,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하지. 거기에 개발 호재까지 첨부를 시킨다면 더 다양하게 되는데, 자, 땅의 구성 요소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돼. 투자 기간에 따라서. 네가 예를 들어서
자, 막연한 가정법 논리를 이 땅에 적용을 한다. 내 생각에는 너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은 이 막연한 가정법 논리로 땅 투자를 해.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지금 연천 정고급 쪽의 땅을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딱 보니까 현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경기 북부권 쪽에 땅값이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거래도 굉장히 많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북한 관계 좋아지면은 땅값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가정법 논리. 만약에 내가 정부급에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뭔가가 전철 같은 것도 뚫리고 뭐 개성공단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제2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뭐가 되면 평화공원도 조성이 되면 내가 알아보는 정고급 땅이 늘목리 땅이 가격이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가정법 논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논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투자하는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니? 2년, 3년, 5년, 10년? 달라져. 구성 요소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쉽게 용도 지역 및 이런 걸로만 따져본다고 했을 때 네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다고 한다. 그럴 때는 땅의 구성 요소 용도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계획 관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생산 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바뀔 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땅, 아니면 보전 관리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농림 지역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능구역이 아닌 땅,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절대 농지가 아닌 그냥 일반 농림 지역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을 길게 가져갈 때는 우리가 큰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때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지. 그치? 그러니까 막연한 가정법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네가 알아보는 땅은 대지이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더라. 그치? 그러면서 반맹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땅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대지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 땅들에 비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지. 근데 너는 투자 기간을 장기화, 그리고 막연한 가정법 논리. 근데 지금 보는 땅은 대지이면서 계획관리에 있는 땅. 그 동네에서 가장 가격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땅. 두 가지 조건이 언매치야. 맞지가 않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 너는 지금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가정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논리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내가 2년 내에, 3년 내에 정말 상식적으로 한 세금 다 떼고 뭐 10%에서 30%이 정도 수익을 보겠어. 2년 내에. 이렇다 그러면은 또 땅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를 찾아봐야 되겠지. 2년 동안, 3년 동안 나는 순수익으로 10%에서 30% 수익을 보겠어.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땅이 어울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개발행위 가능성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돼. 자, 이것도 3부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